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휴일 저녁 시간 어떻게 맛있는 저녁과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천회장과 또 저녁 시간을 잠시 한번 떠들어 봅시다. 저도 바빴습니다. 여기저기 일하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할 일도 많고, 먹고 살려니까 참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것 같아요. 문제는 뭔가 효율성이 있었는데, 효율성이 없으면 상당히 좀 지치죠. 뭔가 하면은 그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마다 상당히 좀 허탈합니다. 어떤 때는. 그래도, 맡은 바 열심히 해야겠죠. 휴일, 평일, 구분 없이 열심히 뛰어다녀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역발상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시장을 이겨내는 투자를 위해서 그 리서치에 과한 몰입을 했고 또 있는 또 투자 자체의 안정성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때 밈이죠, 밈. 이밈 그 주식으로 꼽히면서 급등했던 그 게임스톱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게임스톱. 이 게임스톱에 대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렸던 그 머스트 자산운용이라는 게 나와요. 머스트. 이 머스트 자산운용이 이번에는 반성문을 썼다. 반성문을 썼다고 합니다. 6월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하네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반성문을 썼을까요? 그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장기 성장 기업이라고 판단한 그런 종목에 투자를 했지만은 이 변동성에 제때 대처하지 못했어요.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에 달하는 아주 뼈아픈 성적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야, 마이너스 50%면 엄청 크네요. 연간이면은. 연간 마이너스. 우리가 연간 10%만 이게 수익을 내도 참 잘하는 건데, 연간 마이너스 50%라니까 참, 처참합니다. 하여튼 이에 따라서 머스트 자산운용은 포트폴리오의 그 3분의 2 이상을 변경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투업계에 보면은 그 머스트 자산운용은 그 6일자로 그 투자 레터를 발송한 것같아 투자 레터. 편지를 썼겠죠. 작년 한 해 마이너스 5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아무리 뛰어난 자산 운용사라고 하더라도 이 수익률을 내기가 쉬운 게 아니었는 거예요. 작년에는 마이너스 56%잖아요. 똑똑한 사람도 다 모여 있어. 자산 운용사에. 지금 말 그대로 펀드 매니저나 하여튼 여러 가지 뛰어난 증권, 주식 투자에 관련된 고수들이 모였어도 이렇게 수익률은 처참하다는 겁니다. 지난 2006년에 이제 설립을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2009년 이제 투자 일임업을 시작한 이후 20년까지 12년간 연평균 한 27% 정도 이제 수익을 올린 것 같아. 아주 승승장구를 했는가 봅니다. 그래도 연평균 27%면 잘한 거예요. 근데 21년에는 2%대 수익률을 그쳤고 작년에는 급기야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그러니까 잘 벌다가도 여러분들 한 방에 고꾸라질 수 있는 겁니다. 투자라는 게 그래요. 변동성도 심하고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이런 또 어려운 시기를 한번 더 겪어볼 필요성도 있어요. 이 머스트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를 쭉 보니까 이게 서울대 그 주식 투자 동아리인 그 스믹 출신의 김두용 대표가 설립한 곳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인데 이 서울대 출신들은 똑똑하면은 돈 잘 벌어야 하는 거 아니야? 성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했잖아. 주식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가슴으로, 엉덩이로 하는 거, 엉덩이로. 무겁게, 끈질기게. 하여튼 그 서울대 출신 동아리 애들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서치에 기반을 해가지고 성장 기업을 매수하는 전략을 고수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대표가 이제 투자 레터에서 해외 크로스 체크를 통해 가지고 국내 투자를 실수 없이 더 잘하고 국내 투자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고자 2017년부터 이제 시작한 해외 성장 주식 투자 중에 일부 장기 성장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야, 성장 기업인데도 이렇게 투자. 그냥 하여튼 성장 기업, 성장주들이 하여튼 초토화됐으니까 손실이 날 수밖에 없겠죠. 손실을 낸 구체적인 이유가 네 가지라, 네 가지를 꼽는데 우선 첫 번째 뭐냐? 이 금리의 상승이겠지. 이 금리 상승하고 경기 침체.
하여튼 이렇듯 그 매크로 경제 상황이 생각 이상으로 악화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장기 성장 기업의 주가 하방 변동성이 심해졌다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엄청 심했잖아요. 변동성이 너무 심해. 나도 힘들더라고, 솔직히. 또 그 단단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기업들조차도 이 매크로에 의해서 펀더멘탈 영향을 받은 것 같아. 펀더멘탈 영향을 받았고, 일부 리서치상 잘못된 해석을 한 점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네요. 저금리로 이제 유동성이 넘칠 때는 그 주가 꿈 비율이라는 게 있어. PDR, 꿈 비율. 아니, 이 신조가 생길 정도로 그 성장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는 상당히 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작년부터 막 급격한 금리 인상을 나섰죠. 막 금리 인상 막 올라가는 거야. 한 5%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순환시대가 됩니다. 지금 뭐 미국의 테크탑10 같은 거 기업들 보세요. 아주 처참하잖아요. 저도 좀 있는데 수익률이 솔직히 좀 그래요. 거시기 합니다. 보면은 그만큼 성장주들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머스트 자산운용은 작년에도 해외 성장주 중심으로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좀 이어갔어요. 지난 6월 그 보낸 투자 레터에서는 김 대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에서 3년 이상의 그런 시선에서 볼 때 투자 포트폴리오의 단단함과 그 내재된 잠재 기대 수익률은 부족하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매크로가 좋아져야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있고, 오로지 독립적으로 이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소수의 기업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선별성에 몰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 미국의 헤지펀드 투자 동향에 따르니까 작년이죠. 9월 말에 기준했을 때 머스트 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에는 동남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그 C가 있었나 봐. C. 이 C가 있었고 이게 28.15%를 가장 많나 봐요. 럭셔리 쇼핑몰 운영사는 파페치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파페치. 25.9% 정도 갖고 있고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인 카바나 24.54% 뒤를 이었네요. 하여튼 이 세 종목만으로도 79%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이들 성장주의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큰 폭의 손실을 입은 것 같습니다. C만 해도 머스트 자산운용의 평균 매수 단가가 주당 119.48달러에서 119.48달러였는데 작년 3분기 말 이미 56달러로 막 떨어진 거야. 와, 반토막 이상 떨어졌네요. 같은 기간 또 파페치 평균 매수 단가가 13.2달러인데 지금 반토막 수준인 거의 7.4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카바나도 평균 78.47달러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달러야. 와, 처참합니다. 이에 따라서 순자산 총액도 완전 급격하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협회에서 따르니까 머스트 자산운용의 순자산 총액이 5일 기준했을 때 2,361억 원으로 작년 초 6,123억 원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6,100억 정도의 자산운용이 2,300으로 작살난 겁니다. 작년 초에 6천억 원대 초반으로 머스트 자산운용과 비슷했던 그 CBRE 인베스트먼트하고 페블스톤 자산운용도 8천억 원대로 늘었고 그로스힐 자산운용 역시 6,500억 원대로 불린 것과 대조적이네요. 보니까 1년 전에 몸집이 비슷했던 그 수성 자산운용과 그 피데스 자산운용의 순자산 총액은 줄었지만은 그래도 5천억 원대죠. 5천억 원대 머물고 있는데 발음 이상하네. 5천억 원대. 하여튼 다른 자산운용사 그래도 그나마 잘 버텼는데 여기는 아주 처참하네요. 보니까. 근데 머스트 자산운용은 그 8월까지도 해외 성장주 그 위주의 투자를 이어가다가 3분기 말 돼서야 포트폴리오 조정을 시작한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투자 레터에서도 한국 주식 비중을 약 70%, 그리고 미국을 약 27%, 일본과 유럽을 약 3%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밝힙니다. 단일 종목 비중이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대부분 2에서 5% 비중으로 이제 분산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대표는 최소한의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2배의 수익을 빠르게 달성하는데 회사의 명운을 건 노력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하방 변동성을 제한하는 안정적인 운용도 있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참 힘듭니다. 힘들어. 이게 뭐
어차피 이 사람들은 뭐 수수료 장사하는데 이제 고객들은 작살 나는 거지. 자산운용사는. 하여튼 여러분 이렇습니다. 투자 자산운용사들도 이 정도로 처참해요. 하여튼 우리 개미들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인 거야. 삼성전자 이거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배당이라도 받고 최고의 기업, 1등 기업 여기다 투자하는 걸 가지고 저는 만족합니다. 그것도 불안하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알겠죠? 하여튼 이런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니까 여러분들 항상 투자는 좀 신중하게 좀 보수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